Only one country called China. Okay, and what? Taiwan belongs to China. Hong Kong belongs to China. But what? Only one country, Are they China. going to go back after? Yeah, of course. Oh, so Of course. you prefer communism? Yeah. You don't think that the government in China does anything wrong? No. No wrong. No wrong. 교수님, 내 말을 먼저 들으세요. 교수님은 미국 백인인 주제에 감히 우리 위대한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하버드에서 이딴 가짜 정보로 강의를 하고 계실 겁니까? 한국인은 미개한 집단이고 그저 중국에 속해 있는 소도시 같은 작은 일부 종족일 뿐이에요.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강의하는 거 똑똑한 우리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 제 아무리 독립하고 싶어도 곧 홍콩 대만처럼 위대한 중국에게 흡수될 거라고요. 여기 미국 하버드의 한 한국학 강의실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미쳐 날뛰면서 교수에게 집단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두 곳에서는 무슨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 극동아시아 문화학과 신입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어릴 적부터 중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제가 태어났던 동네엔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부터 먼저 사귀게 됐었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비슷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과 먼저 자주 어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는 곧 중국 문화라 생각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중국인 친구였어요. 이름은 메이링이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밤새 수다 떨면서 지내는 대학 친구가 되었거든요. 메이링은 저한테 중국의 많은 걸 자랑해줬어요. 그녀도 다른 아시아 국가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시아 하면 중국밖에 없는 줄 알았죠. 세상에 중국만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냐면서 메이링이 매일 자랑을 했으니까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중국인들하고 교류하다 보니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하버드에 입학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어요. 첫 학기부터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수업도 많고 과제도 쏟아졌거든요.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동아리 박람회에 갔었어요. 거기서 중국 문화 동아리를 발견했어요. 차이나 러버스라는 이름이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 신청을 했어요. 첫 모임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친한 친구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이름은 리나, 베이징 출신이에요. 리나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저도 리나 덕분에 중국어를 많이 배웠고요. 우리는 금방 절친이 됐어요.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더욱 더 친해지게 되었죠. 그녀는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가 모든 주변국으로 퍼져나갔다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중국의 지방도시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아무 생각 없이 중국 문화 공부에 집중했어요. 이대로 쭉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었죠. 리나 말대로 중국만 알면 아시아는 끝나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수 과목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죠. 한국이요? 제가 왜요? 하지만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졸업하려면 학점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선택 과목 중 하나더군요. 첫 수업 날 저는 마지못해 강의실로 갔어요. 당연히 지루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 큰 착각이었어요. 교수님이 입장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강의를 맡을 해리슨 교수입니다. 발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 귀에 캔디라는 말이 이때 딱 어울렸어요. 저는 귀가 솔깃해졌죠.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 자료 화면을 띄우셨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죠. 서울의 야경, 제주도의 바다, 부산의 시장, 경주의 고궁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와도 달리 독특하죠.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의 한국까지. 역사가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세종대왕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죠.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직접 만든 왕이라니.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간 알고 지낸 중국 친구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저에게 그랬어요. 한국 문화는 전부 다 중국에서 훔쳐갔어. 근데 오늘 배운 건 정반대였죠. 집에 돌아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정확한 아시아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다음 날 하버드에 있는 세계 역사 기록 도서관에 갔어요. 한국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찾아봤죠. 역사책, 문화책, 여행 가이드북까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아시아의 그 어느 국가와도 달리 매우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자기만의 문화를 지켜온 사실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많이 보였어요.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하고 희생하면서요. 이건 아시아의 일반적인 식민지 국가와는 달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글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동그라미 사각형 원들이 호기심을 자극했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대요. 게다가 엄청나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대요. 유네스코에서도 벌써 인정하고 이미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죠. 김치, 비빔밥, 불고기. 이름만 들어도 맛있어 보였어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만간 한국 식당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또 다시 돌아온 한국 문화 수업 시간. 저는 첫 수업과는 완전 다르게 들뜬 마음이었어요. 그 사이에 해리슨 교수님께 질문할 게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한글은 정말 누구나 배울 수 있나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나요? 해리슨 교수님은 한 주 만에 뒤바뀐 저의 눈빛에 엄청 놀라셨죠. 엠마, 한국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흥미로운 나라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군요. 이번 주말에 하버드 스테디움에서 마침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번개같이 옷을 챙겨 입고 하버드 스테디움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저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많은 걸 직접 체험했어요. 하버드 학생들과 함께 한복도 직접 입어보고 한국의 다과 예절도 배웠죠. 한국 전통놀이도 여러 가지를 참여해봤어요. 스테디움 한편에는 김치 만들기 체험해 보기 코너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게 신기했죠. 체험이 모두 끝나고 저는 완전 대박 흥분했어요. 이렇게 재밌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바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죠. 근데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간 친하게 지내던 중국 친구들에겐 뭔가가 찝찝해서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우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나서 다시 중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로요. 다행히 기회가 곧 찾아왔죠. 수업에서 조별 과제가 나왔거든요. 마침 저희 조에서도 운이 좋게 파트너로 한국인 유학생이 딱 걸렸어요. 그 친구 이름은 지수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우물쭈물 인사했어요. 지수는 반가우면서도 총명한 표정을 지으며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반가워요.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죠. 아주 조금만요. 이제 시작했고 매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저와 지수는 가까워졌어요. 과제도 같이 하고 밥도 자주 먹었죠. 지수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한국어도 알려주고 노래도 들려줬죠.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좋은 줄을 저는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어느 날 지수가 저를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 먹을래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지수네 집에 가보니 냄새가 좋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지수가 설명해 줬어요. 이건 불고기, 이건 잡채예요. 여기 김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어요. 저는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게다가 중국 음식과 달리 너무나 건강한 재료들이네요. 그날 이후로 저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K-팝부터 들었죠. 수업 가는 길엔 늘 이어폰을 끼고 습관처럼 한국어 공부를 했고요. 점심은 지수랑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거죠. 중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불만을 가지더니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더군요. 왜 갑자기 수준 낮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늘 교묘하게 훔쳐간다고 여러 번 말해뒀었잖아. 저는 설명하려 했죠. 한국 문화가 알고 보니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중국과는 전혀 다른 차별적 요소가 가득해.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크게 비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원도 등록했죠. 대기자들이 많아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 역사 책도 더 많이 찾아 읽었고요. 한국 영화도 열심히 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중국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오랜 전통과 최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곳, 무지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곳,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교실에 들어갔죠.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한글이 어떤 원리로 탄생했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글 자음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한글의 자음이에요. 저는 너무나 예쁜 한글의 자음들, 글자들을 보며 복습하는 마음으로 따라 적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지난번 한국문화 수업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세종대왕이 나오자 저는 호기심이 생겼죠. 정확한 제작 연도도 알려져 있어요.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자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국가들과 다르게 자국의 언어를 창조한 왕이라니. 수업에 따라온 중국 옆자리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그저 콧방귀를 뀌더군요. 한글은 엄청나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 입속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빠져들고 미친 듯한 흥미가 생기더군요.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언어가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기역은 혀의 모양을 본떴어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저는 직접 혀로 발음을 따라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겠어요? 옆자리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일주일이면 그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기에 교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중국어를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데 게다가 아직도 수많은 한자를 더 외워야 하는데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신기했죠. 모음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은은 하늘, 이는 땅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오우의 점은 사람을 뜻한대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 놀라웠죠. 한글은 소리를 정확히 표현해요. 외국어 발음도 쉽게 적을 수 있죠. 저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봤어요. 정말 신기하게 잘 표현되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흥분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느낀 그대로 말해주었죠. 이건 정말 초대박이야. 세상에서 확실히 최고의 문자인 것 같아.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통페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글도 결국 한자에서 왔잖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배운 내용과 달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통페이는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한국어의 어휘 대부분이 한자야. 그리고 한국인은 중국 걸 계속 훔쳐간다니깐. 그러니 창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민족이고 문자도 당연히 한자에서 왔겠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왜 중국인들은 저렇게 광적으로 한국을 질투하지라고 생각했죠. 다른 중국인 친구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한국인들은 모두 미개한 사람들이었어. 문화도 언어도 위대한 중국에서 우리가 다 가르쳐줬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진짜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했죠.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과 한자는 근본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였어요. 반면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였죠. 원리부터 사용법까지 완전히 다른 문자였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책을 덮었죠. 중국 친구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내가 어제 밤새 조사한 게 있어. 중국 친구들은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글과 한자는 완전히 달라.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면 좋겠어.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야.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씩 짜증을 내면서 너 같은 서양인은 절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해서 모든 걸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 호기심을 보이고 존중하며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10년을 넘게 함께했던 중국인 친구들이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비난을 하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만든 시기도 달라. 한자는 기원전부터 있었지만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하자 통페이의 표정이 심하게 굳어졌어요.
뭔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대. 중국 친구들은 점점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통페이는 급기야 저에게 알아듣지 못할 중국말로 화를 내며 나가버렸죠. 나는 너희들과 달리 일단 한글에 대해 계속 공부할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중국이 땅이 큰 나라일 수 있지만 한국이 너희 속국이라는 건 난 인정할 수가 없네. 각자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 중국 친구들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정상적인 중국인 친구들은 한글에 관심도 가졌죠.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공부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세 번째 한국 문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교수님이 앞에 서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고유 문화를 설명하셨어요. 김치, 한복, 태권도 같은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인 친구 리안이었어요. 교수님, 그건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리안이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무례하고 거만한 표정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 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중국 학생들은 리안의 말에 동조하면서 시끄러운 중국말들을 일제히 내뱉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그저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제 설명을 차분히 들어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 법이에요. 그러는 와중에도 한국은 한국만의 엄청난 고유성을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문화는 그 뿌리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리안은 수긍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 그리고 하버드에서의 그 발언 책임지실 건가요? 리안이 한 번 더 거만한 표정으로 교수님께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그 순간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마치 그 장면은 그동안 하버드 한국 문화 강의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질문과 도전을 엄청 많이 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안 학생,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 여러 자료들이 나왔어요. 먼저 김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전혀 달라요. 재료와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리안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인정받았죠. 다음은 한복 차례였어요. 한복과 중국의 전통 옷은 달라요. 교수님이 두 옷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디자인, 색상, 착용법이 다르죠. 각각 나라의 미의식을 반영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었거든요. 리안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학생들은 조금씩 뿌듯해 보였어요. 이번엔 태권도를 볼까요? 교수님이 태권도 영상을 틀었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무술이에요. 중국 무술과는 동작이 달라요. 철학과 정신도 다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리안은 아직도 못마땅해 보였지만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생각에 빠졌어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자, 이번엔 언어를 볼까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달라요. 문법 구조부터 다르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고요. 한글은 독창적이에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떤 글자든 영향은 받아요. 알파벳도 그리스 문자에서 왔죠. 그렇다고 영어가 그리스어는 아니잖아요.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명쾌한 설명이었거든요. 리안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통쾌한 표정들이었죠. 그간 중국 친구들에게 모두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었어요. 중국 문화만 알고 있었던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어요. 리안은 아직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리안에게 다가갔어요. 리안, 흥미로운 수업이었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리안은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좀 혼란스러워. 지금까지 알던 게 다가 아니었나 봐. 리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리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도 그래, 리안.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근데 이게 배움의 즐거움 아닐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 말이야. 리안은 고개를 숙였지만 쉽게 인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캠퍼스는 봄 햇살로 가득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도서관에 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찾아보자. 도서관에 도착한 두 사람.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을 찾았어요. 역사책, 예술책, 음식책 등 다양한 책들이 눈에 띄었어요. 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서적이 정말 엄청 많다. 리안이 놀란 듯이 말했어요. 저는 몇 권의 책을 골랐어요. 이것부터 읽어볼까? 한국의 전통 예술에 관한 책이었어요. 리안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책을 골랐죠. 두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서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봐, 엠마. 리안이 흥분해서 책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이미 누군가가 출판한 중국인은 왜 한국을 중국이라 우기나?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우와, 벌써 이렇게 늦었네.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리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에서 깊은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막 2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발음이 어려워서 아주 가끔은 혀가 귀엽게 꼬이긴 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글은 너무 예쁘고 과학적이에요. 쓰다 보면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도깨비였죠. 처음엔 자막 없이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 귀가 트이더라고요. 공부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죠.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도 궁금해졌어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삼겹살까지요.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도 자꾸 먹고 싶은 게 신기해요. 입맛이 점점 한국화되는 걸 느꼈죠. K-팝도 절대 빠질 수 없었어요. BTS부터 블랙핑크까지 다 들었죠. 노래 가사를 번역해보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춤까지 따라 추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룸메이트가 귀찮아할 정도였죠. 한국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어졌어요. 그간 나가지도 못했던 중국 문화 동아리에서 잘렸길래 바로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죠. 처음엔 말도 못 걸고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용기 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후로 한국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이 최신 유행하는 한국어를 아주 많이 가르쳐줬어요. 저는 원어민만 아는 학술 영어를 가르쳐주며 서로 교환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한국의 예의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존댓말을 쓰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했어요. 김치찌개부터 시작했는데 큰 실수였죠. 냄새 때문에 기숙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이제는 제법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어요.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도 했죠. 한국 영화에도 물론 푹 빠졌어요. 기생충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감독의 천재성에 감탄했어요. 한국 영화의 깊이에 놀랐어요. 더 많은 영화를 찾아보게 됐죠. 영화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의 패션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스트릿 패션부터 한복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한국 옷을 주문해봤어요. 배송비가 비싸서 놀랐지만요. 친구들이 제 스타일 변화를 칭찬해줬어요.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갔죠. 한국의 첨단 IT 기술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삼성, LG 제품을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죠. 스마트폰도 아이폰을 쓰다 삼성 갤럭시 노트로 바꿨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예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심지어 요즘엔 한국의 카페 문화도 매력적이에요.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도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메리카노 대신 달달한 라떼를 즐기게 됐고요. 인스타그램용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해요. 사진 찍는 실력도 늘었죠. 아참, 한국의 웹툰도 빠질 수 없어요. 매일 밤 웹툰 보는 게 습관이 됐죠. 그림체도 예쁘고 스토리도 재밌어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다가 이젠 한국어로 봐요.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찾아보면서요.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도 재밌어요. 예능부터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봐요.
런닝맨을 보면서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요. 시사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 뉴스도 볼 수 있게 됐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일기 쓰는 것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썼어요. 이제는 한 페이지도 거뜬히 채워요. 한국어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꿈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걸 발견했죠. 이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게 바뀌어 버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한국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한국으로 향하더라고요.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인턴십부터 알아봤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죠. 면접도 보고 테스트도 봤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인턴으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빠짐없이 챙겨봤죠.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채팅도 자주 했고요. 최고 수준의 한국 비즈니스어를 교육하는 어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실력을 늘리고 싶었거든요. 노력한 만큼 한국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날이 왔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싶었죠. 부모님과 친구들이 배웅 나왔어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꿈을 꿨어요.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 전문가가 되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항부터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특히 인천공항을 살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한순간에 미래로 날아온 것 같았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 내가 저걸 읽을 수 있구나 하며 제 스스로에게 더 놀랐죠.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했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죠. 오늘부터 펼쳐질 저 엠마의 한국 생활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분들께서 저에게 한글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